안녕하세요. 홀씨TV 사랑과 책 진행자 나그네 양경모입니다. 책 읽기는 저의 큰 즐거움입니다. 제 삶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사랑과 책 영상의 주인공들은 생태연구와 교육활동으로 인생 2막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에 세기를 내며 시민과학자로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책 내용에 더해 저자들의 삶을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 끊임없는 호기심,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겸손함,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책을 소개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그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홀씨TV 북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도 숲에 있습니다의 저자이신 주원섭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원 선생님은 숲해설가들에게 야생화 선생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육군 3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해서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군인과 야생화는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직업군인에서 성공적인 숲 생태 교육가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살고 계시는 곰치 주원 선생님을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52년생이시죠? 네. 올해가 7순인데. 7순 벌써. 군대에서가 언제 입편하신 거죠? 2007년도. 2007년이네요. 네, 2007년도. 그러면은, 군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34년 했으니까요. 벌써 오래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우리 곰치와 숲나들이란 그 네. 모임의 대표를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예명이 곰치잖아요. 네. 우리 자연 이름 중에서 곰치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곰치라는 이름을 짓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마지막 예편할 때 네. 강원도 양구에서 있었는데 거기 대암산에 보면은 곰치가 우리 전국에서 제일 아주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자연산 곰치인가요? 네, 자연산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양구 곰치라고 했다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는 양구에 한해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양구를 떼고 그냥 곰치로. 그럼 선생님께서는 물론 이제 34년 동안 이제 군생활을 하셨었는데, 선생님이 군대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군대는 결국은 인생의 전부를 그렇죠. 학창 시절을 빼고는 군에서 다 있었으니까 삶의 전부였죠. 34년이라는 게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 군을 그래 떠났지만 또 이렇게 또 제2의 또 이 숲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군에서 있었던 게 제 자신을 일평생 우리 가족을 포함해가지고 제 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인생 일망도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게 군대라는 생활을 더 잘 보내신 거네요, 그렇죠? 한 번도 34년 동안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근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군대 체질이었네요. 체질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꽃 야생하고 군대는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그렇죠. 이런 거하고 우리가 야생화하고는 좀 뭔가 이질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군생활 중에서 생태나 환경 관련돼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야전으로 다니니까 거의 다 숲으로 다니기 때문에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생각이 난다면은 21사 백두산 부대 그 부사단장으로 있을 때 대암산 용립이요. 요거 람사르 1호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너무 막 훼손이 되고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통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거기 철조망도 주고 초소도 만들고 임시 초소를 이렇게 막 해오다가 이제는 그 원주 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관리하고 또 군부대에서 또 이렇게 두 기관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좀 보존이 된 그래도 어쨌든 지금도 이제 우리 그 군부대에서도 안보 생태 여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요? 그렇죠. 안보 생태란 단어가 있어요? 네, 어디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국가 안보가 있듯이 생태 안보
아, 생태안보. 네, 생태안보도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보면 숲 전체에 대한 생태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야생화에 관심 갖게 된 게 군대에서 있을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제대 전역 이후신가요? 관심은 늘 있었지만 90년대부터 야생화에 관심을 있게 돼가지고 그때 뭐 사진기도 없고 하니까 네. 그냥 꽃 보고 이게 뭔가 하고 집에 찾아보고 또 기록해놓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취미가 된 거예요. 그게 90년대 중반. 예. 그래서 쭉 해오다가 전역하면서 예. 양구에 있을 때 야생화에 대해서 거의 정립을 한 거죠. 양구 거기 지역이 우리 야생화의 보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거의 다 정립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웅은 전역 전에 이제 준비가 돼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숲해설가 교육을 마치면서 바로 야생화 강사로 그렇죠. 들어가는 그러니까 취미를 직업으로 옮긴 예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책을 보면은 사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진은 언제 따로 배우신 게 있나요? 어떻죠? 뭐 따로 배운 건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반에 있었는데 그때는 필름 카메라 흑백 네네네. 이것을 해서 암실에서 이제 넣어가지고 막 이래 보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첫 컬러가 막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진에 대한 감각을 익히신 거네요. 네, 그때 그렇게 하다가 이제 90년대에 야생화에 취미를 갖다 보니까 야생화와 이 디지털 카메라가 매칭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똑딱이 조그만 거. 요거 이제 하나 가지고 계속 이제 또 디지털 카메라. 야생화하고 사진을 접목시키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도 늘 숲에 있다는 이 책에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숲은 곰체 평생 직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숲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은 이제 야생화 분야에서, 야생화 식물 분야에서 인기 강사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배움에 대한 열정들도 많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데에서 하다 보면 어느 결인가 뒤처질 수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꾸준하게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숲 공부하면서부터는 일주일에 그 숲자 들어간 책은 한 권씩 책을 3번 정도 탐독을 합니다. 3번 정도. 얻은 그 지식을 실제로 해설을 하면서 제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해서 이거하고는 안 맞다. 요건 맞네.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제 걸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천은 독서와 책이네요. 그래서 그걸 갖다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책 깊이도 있고 추천할 만한 책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읽은 것 중에서 다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인데 천년 도서관 숲, 김혜정, 들풀에서 줍는 과학. 네네. 그러니까 이건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전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해설가들한테 이런 소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교수 같은데. 식물은 왜 바울을 좋아하는가? 꽃의 제구, 베란다 식물학, 들풀의 전략, 나무의 죽음,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곰치만의 어떤 강의 강점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섭다리 해설입니다. 섭다리요? 네. 섭다리가 뭐죠? 우리 시골 가면은 그 가을에 이쪽과 저쪽 강의 사이에 겨울 참나무를 발 놓고 소나무 꺾어서 옆에다 놓은 다음에 흙으로 덮은 거. 널판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징검다리와 섭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도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주는 거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오로지 목표만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떨어질까 봐. 그죠? 근데 섭다리는 옆에 섭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아주 안정되게 해주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것이 가미가 되고 경험이 가미가 돼가지고 해설이 되면은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일 같으니까. 특히 이제 섭다리 해설 중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4S 액션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스톱,
멈춰라. 예. 지나가면서 건드려러 보지 말고 보려고 하면 멈춰서 봐라. 예. sit-down. 예. 앉아라. 예. 눈높이 맞추라는 거죠. 예. 예,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예. 서서 앉아서. 예. 그다음에 see and study. see 봐라. 관찰하고. 예, 관찰하고 공부해라. 언제? 시즌. 시즌. 사계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포스트 배는 5개인데. 아니, 그 C and study가 똑같은 CS, 이것도 포스트.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해설가들은 사계절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야생화를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 야생화를 하는 사람들은 꽃 최고 피클 때, 예. 이때를 가장 찍거든. 근데 실제 어렸을 때거나 씨앗이거나 조금 했을 때는 잘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 숲해설가들은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4S 액션. 예. 제가 이걸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나오는 거 없고. 멈춰서 앉아서 그다음에 관찰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계 시즌을. 시즌. 재밌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선생님의 자연 관찰 방법, 자연 공부 방법이고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숲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처럼 전국 방목을 돌고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숲 생태가 뛰어나거나 한 번 가고 두 번 가도 계속 가고 싶다. 어디 기억나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겨울이 되면은 예. 남쪽 지역을 꼭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예. 같이 2주, 3주 다니고 한 번은 남쪽의 마을 숲으로 다니고 또 한 번은 섬 지역 부족한 걸 좀 보강도 하고 섬도 다니시고 습지 생태로 봐서 이제 우포늪 같은 우포요? 우포 좋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을 숲이 엄청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을 숲을 주로 제가 많이 다니고 많이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야생화는 다 떨어지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겨울에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또 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겨울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하자면 그건 언제부터신가요? 겨울에는 거의 공백기라고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또 우리 숲 업계라 그러나 여기에서도 겨울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특별히 이제 공부한 것보다는 제가 이제 숲연구소에 있을 때의 한 것과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책과 겨울나무 책에서 찾아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거. 겨울나무. 그래서 현장에서 하고 또 겨울나무 그 강사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강사가 모르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수강생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하시고요. 스터디하고 그때 많이 좀 배운 거 아닌가. 근데 참 어려운 것이 그 찍을 때는 이게 뭐 자작나무 겨울눈이구나 하고 찍었지만 집에 와서 보면은 무슨 겨울눈이지? 이런 적지 않으면 그만큼 참 어려운 게 이제 그 겨울나무인데 그러나 지금 어쨌든 우리 그 숲 해설을 이렇게 하면서 겨울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많이 느끼고 저도 지금도 겨울철이 되면은 꼭 이 산으로 이 겨울나무 스스로 공부하러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나무를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또 본인 선생님께서 책을 보고 연구하시면서 이제 또 전문가 되셨네요, 겨울나무에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끝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생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해보고 싶은 건데. 개마고원 있죠. 개마고원이요? 네. 여기 가가지고 한 1년. 야영도 하고 그러시면서. 사계절 야영하면서 사진 실컷 좀 찍고 싶어요. 개마고원. 특별히 개마고원이 떠올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 아직 백두산을 못 갔잖아요. 특별한 거기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왜 백두산을 못 갔냐 그러면은 계속 숲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갈 기회가 없고 군에 있을 때는 또 현역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마고원은 백두산은 또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한데 개마고원은 그 백두산보다도 이 평지잖아요. 고원이다 보니까
진짜 많은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있고, 거기에 한번 다녀왔던 사람들이 호주인가, 그 사람이 그 사진 찍은 거 이런 걸 좀 인터넷에서 보니까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년 정도, 혼자 가면 좀 안 되고, 누구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은 그룹을 딱 만들어서 가고 싶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우리 생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기록도 하고, 좀 새로운 게 아무래도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이런 생태계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꼭 해보고 싶어요. 저도 혼자 가면 그렇다니까 저도 그런 기회는 꼭 그때 가게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4년간의 군 생활을 잘 마치시고 숲생태 교육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살고 계시는 곰치초원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인생 2막에서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어도 겸손함과 열정,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시는 분들인데 바로 오늘 이제 곰치 선생님이 그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섭다리 해설 기억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멈춤은 보인다는 얘기처럼 선생님의 쓴 4S 여기는 보면은 멈춰서 앉아서 관찰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계절 본다는 데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때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우리 그 해설가가 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숲을 알고 나면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0%밖에 모르면서 알려주려고 하면은 실제 모두가 참 식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숲 밖에서는 숲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숲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녕 내부터 이 숲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숲에 그 역행하는 것만 한다는 거. 이게 참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건데 저는 이 우리 숲 해설가나 또한 이 환경에 관련되는 이 활동을 하시는 분 또 이런 데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좀 더 이게 확산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우러진다면은 물려받은 우리 자연 생태계를 좀 더 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숲을 그동안에 너무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숲을 좀 보듬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늘 숲이 우리를 보듬어 주듯이 우리도 이제는 숲을 보듬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